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공정금융팀 이건주 조사역입니다. 2024년 4월 1일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바꿔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생한 회의 현장의 모습을 통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금융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금융상품이나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력과 협상력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수수료를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 관행을 재검토하여 불공정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금융추진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의결 기구로 금융감독원 내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등의 외부위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2번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강압 등에 의해 대출을 받은 범죄 피해자의 추심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령 금융 소비자에 대한 청약 철회권 안내 강화를 유도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꾸준히 고쳐나가고자 여러 개선 방안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차,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제3차 공정금융추진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원직을 수락하고 또 회의에 참석해주신 우리 이병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님과 금융 유튜브 또 운영자이신 김지아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에 대해서도 서로 그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금융 소비자의 또 권익과 편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인 제출 서류 관련 공통 기준이 없거나 안내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상속 금융자산 인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거나 특정 영업점만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모든 영업점에서 상속 금융자산 인출이 가능한 반면 상호금융업권인 신협 산림조합은 사망자가 거래했던 해당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 증권, 보험업권의 경우 협회를 중심으로 상속인 제출 서류 관련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저축은행 등은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제외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신협 산림조합의 경우 서로 다른 단위조합 간에도 상속 금융자산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통 신협의 경우는 당연히 은행에 가서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네, 신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단위조합과 업무 위탁 규정에 의해서 업무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상속금융자산의 타 단위조합에서의 인출은 하면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착이 안 돼서 실무가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처리하는 그 내용은 하여튼 정당한 위임장을만 갖고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이게 상속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할 때마다 저희도 계속 알아보고 확인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또 심지어 물어봐도 나 안 해보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가 숙지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케이스가 많이 공유되지 않았던 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는 좀 당연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직원이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따로 좀 지식을 가지고 전담 직원이 하나쯤은 지점의 뭐 펀드나 이런 투자 상품도 담당자가 있는 것처럼 이런 전문 인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으로 다 처리를 하고 지점이 없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편으로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지만 이런 이제 고령자분의 자녀분들은 아무래도 연령이 높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녀분들이니까 그 온라인에 이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온라인 인증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들어가면 편리하긴 한데 그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녹화라든지 녹음이라든지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금융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제안해 주시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보험이라는 것은 5인 이상이면 다 단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현재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6만 건 정도가 돼 있고요. 기업이 수익자로 진행된 건 한 24%인 41만 건으로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기업을 보험 수익자로 정할 수 있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 하단부에 보듯이 근로자는 사업주에 비해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 3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을 수익자로 한다는 단체 계약을 거절하기 몹시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 아닌 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보험금 기속과 관련한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고 추진하려는 개선 방안으로는 대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서 구체적 타당성과 여러 가지 동의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서 업무 외 재해에 의한 보험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별력 간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예외적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업무 외 재해에 대해서 하고 실제로 단체 협약에 동의가 있더라도 그리고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그 수익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돼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이제 반영해서 이 규정을 만드시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공정금융위원회 이 안건 올려서 상정을 해서 또 뭐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계획한 대로 그 빠른 시일 내에 그게 그 팔로비 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소관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챙겨서 그 애초 예정보다 좀 그 지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조금 챙겨주시기를 간사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 현안 대응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명감을 갖고 안건 개발과 또 개선 방안 마련에 참여해 주신 부서 여러분들께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첫 번에 얘기한 것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우리 그 일상 속에 숨은 불편들을 또 해소하고 또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그런 적합한 과제가 선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상속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해서는 근본 제도 개선, 그러니까 뭐 제도 표준화라든지 양식 표준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뭐 발전된 IT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 방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나 또는 협회 등과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불공정한 금융 간행 그걸 좀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서 금융 소비자의 처우가 나아지는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소비자 보호 총괄국 국장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1, 2차 회의뿐만 아니라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금융소비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